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도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판결문을 갖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파생상품의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전체 밴드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치시고 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책 앞 표지가 보이는 밴드에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박살낸 이런 그 판결문과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판결문 갖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번 주에 하는 공부는 일단은 구분 소유적 공유를 주장했는데 피고가 패소해서 결국은 대금 분할로 이렇게 또 결론이 나온 판결문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7시에 개강 열어서 9시에 이렇게 또 2시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또 열리고요. 우리 이 개강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 진도와 관계없이 들어오시면 실전반 물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하는 시간이라든가 졸업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전 물건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6개월 과정이 온라인 과정, 오프라인 과정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6개월 과정이 400만 원, 오프라인도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우리 책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파생 상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고, 또 100% 실전 사례로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녹음되어 있는 실전 협상하는 과정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소송과 협상의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전반 공부입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반 검색하셔서 참여 코드가 1234번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 실전반 공부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 수요일 9월 3일 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협상 내용 680강까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변호사의 내용 증명, 또 어떻게 변호사 도장이 찍힌 내용 증명을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 타 공유자들에게 또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같이 나눴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요, 우리 이 실전반 680강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1강부터 680강을 다 듣게 되면 이 지분경매만 특화된 실전반의 선수가 될 수 있고요. 정말 내가 경매는 조금 해봤는데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그 실전 소송이라든가 협상에 혼자서는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이런 분들,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실전반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요,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 실전반 과정입니다.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공부할 수 있는 판결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공유물, 매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사건 부호는 가단이고요. 원고는 우리 실전반 제자 이 1인 매매 법인으로 돼 있고요. 우리 피고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이 피고가 5명이다 그러면 많은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뭐 12명에서 15명까지 있는 피고의 이런 물건 갖고도 지난주에 했던 물건인데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송달을 좀 송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헤쳐서 또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송달을 해서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변론 종결은 7월 17일 했고요. 선고가 8월 21일 돼가지고 지금 확정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 나가지고 2심으로 피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 안에 또 피고가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또 이 판결문 주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판결문의 이런 그 프로세스고요. 주문이 이제 청구 취지와 같습니다. 그 얘기는 원고가 완벽하게 원고가 원하는 대로 승소했다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가 777제곱미터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각 분배한다 해가지고 경매 판결이 나온 겁니다. 대금 분할로 이렇게 결론이 낸 거고요. 우리 원고가 대금 분할을 원해서 이렇게 대금 분할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구 이후에 인정 사실은 피고는 777제곱미터 중 이렇게 11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6년도에 2020년도에 또 마친 피고가 있어서 이런 피고들의 순서대로 쭉 이후에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피고 1991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근데 원고는 이렇게 서우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24년 6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자신의 소유 지분의 채권 최고 금액에 이러한 근저당 등기가 올라가 있다,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런 채권 최고액 또 4,800짜리 근저당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국토국계법에 의해서 법률제 36조 1항 1호의 다목 같은 조 시행령 30조 1항에 의하여 중공업 지역에 공업지역에 속한 대지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은 판결이 나고 소송을 공유 분할 소송을 하려면요 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지 않을 때 소장을 낼 수 있고요. 또 이 토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할금지 약정이 있다 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배제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도 할 수 없는 이런 결론이 된다. 그래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항상 판결문에 판사님이 쓰는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1번이고요.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 두 번째로 써주는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분할 청구권은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해보시는 것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할 때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분할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이런 그 분할에 관련된 청구권이 발생하는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268조 1항
269조 1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준비 서면을 쓸 때 정과 이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용해서 쓰셔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인용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공유관계에 돼 있으나 그 실질은 구분 소유가 되어 공유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원고에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건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원고가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판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의 기재대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 구분 소유 목적인 특정 부분, 우리가 산 어떤 지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분 부분만을 샀을 때 등기부의 공유지분을 특정 부분에 대한 표성으로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해야 된다. 만약에 구분 소유적 공유다 하면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 원고가 샀던 그 지분의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런 그 매각 가격도 감정가에 반영이 되고 구분 소유적 목적물이다라는 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넘겨야 된다. 그러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 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2006-68810,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 부인하는 판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골자가 바로 이렇게 경매로 전 소유자의 이런 채무자의 전 채무자의 지분을 샀을 때 내가 다른 피고들, 그러니까 타공유자들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려면 그 전에 일어났던 경매의 그 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이런 것들이 매각 물권 명세서 내지는 또 감정평가서상의 최저 매각 가격을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한 겁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하기 이전에 이 피고들 토지 구분 소유적 공유로 하기 위한 약정을 하고 편의상 공유 지분을 맞춰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자기들이 뭐 이런 것들을 약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약정서도 없고요, 낸 것도 없고, 또 영상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냈는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피고가 주장한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 절차에서 소유 지분을 감정 평가하면서 이렇게 특정되거나 그 특정된 부분 구분 소유적 공유로 이렇게 감정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이렇게 그 감정 가격을 감안해서 감정 가격을 책정해서 한 적도 없다. 그래서 결국 피고들의 위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구분 소유적 공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가액 감성이 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경매를 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금 분할을 한 이유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항상 판결문, 대금 분할 판결문에 나오는 이런 그 가액 감손의 염려가 있을 때는 대금 분할을 한다. 그렇지만은 이 법리의 원고는 협의가 어렵고 경매 분할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또 피고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수할 의사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볼 때 현물 분할이 되면 공유자들 각 소유하게 될 토지 면적이 협소해서 그 사용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다. 사용 가치가 협소해서 감손될 염려가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국계법에 의해서 중공업 지역인데 이 15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돼서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없고, 가액 보상에 의한 분할은 민법에서 예정한 분할 방법이 아니고, 이런 그 부당하게 상대한테 다른 공유자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확보한 특별 사정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 가액 보상도 해줄 수가 없다. 결국은 협소해서 안 되고 또 이 여러 필지로 돼 있어 가지고 분할을 한다 해도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중공업 지역이라 15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거를 받으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각 공유자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는 이런 대금 분할 방법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각 소유 지분들이 5명이, 원고와 피고들 5명이 공유해서 결국은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사용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중공업 지역인데 15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이 제한돼 가지고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 된다. 150제곱미터 이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 면적이 너무 여러 5명으로 나눠져서 안 된다. 또 하나는 가액 보상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결국은 이 다른 공유자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세 가지를 갖고 결국은 대금 분할을 받았는데요. 이 대금 분할을 받기 위한 이런 요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여기에 많은 기법들이 있으니까 대금 분할을 받기 위한 이런 기법들을 꼭 여러분 숙지해서 지분경매에 임해야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그 건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을 때 현물 분할을 피해서 대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법과 비법을 아셔야 언제든지 성공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첨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